뭐 하고 있었어요? 이메일 지우고 있어요. 용량을 벌써 다 썼나요? 아니요, 지구를 위해서 이메일 삭제 중이에요. 지구를 위해서? 에이, 아직 모르시나 보네? 서버에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메일로 서버가 가득 차면 그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확장해야겠죠? 전기도 서버도 모두 다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고요. 응, 그렇군요. 그런데 환경운동에서 종종 반복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지역적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해서 본질적인 사안을 가리는 일이지요.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역 말단에 쓸모없는 일? 그럴 리 없어요. 정부에서 나온 이 카드 뉴스를 보면 이메일 하나당 4g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이 정도면 탄소 발자국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메일 4g 이산화탄소 가설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기후변화 회의에서 주의 환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관료가 이메일을 덜 보내면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인용한 건 영국의 재생에너지 회사의 보도 자료였는데 기업들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기사가 될 만한 자극적인 수치를 언제나 넣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보고서를 쓰면 발행기관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니까요. 이 에너지 기업은 2010년에 쓰여진 바로 이 책을 참조했어요. 뜬금없지만 이메일도 범인이라니 흥미롭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지 영국의 BBC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후속 취재를 했어요. 언론의 역할을 하네요. 그런데 4g이라는 그 수치는 주먹구구였죠. 애초에 저자도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 관심을 환기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백 오브 더 엠벌로프란 단어가 봉투 뒷면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이란 뜻이니까 대강 계산해 본 거로군요. 게다가 모든 것을 포함한 계산이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서버, 가정용 와이파이, PC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심지어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는데 배출되는 탄소도 다 포함한. 온갖 비용이 엄청 섞여 있네요. 하지만 그조차도 대강 계산해 본 것이고 기준도 책이 쓰여질 2010년 이전. 아, 그 시절에 영국은 인터넷 접속도 지금같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요. 보내는 단말과 받는 단말 모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디바이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었죠. 디바이스 수명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처리할지 추정해야 해서 정확한 수치는 결국 알 수 없었다고 해요. 네트워크 관련된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공유기, 데이터 전송, 데이터 센터의 계산까지도 4g 안에는 들어있던 거네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추정할 시점 기준에서 문자 메시지가 이메일보다 300배 환경 친화적이라고 주장했죠. PC가 폰보다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문자 메시지가 기지국이 가동되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봉투 뒷면에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주먹구구 산출량이 10년 뒤에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우리 정부 공식 문서에서 활용되고 말았어요. 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치적 자극은 필요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그게 상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팩트 체크를 누구도 안 했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논문도 나왔고요. 이건 메일 보내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영향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메일 지우기 캠페인이 되었죠?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메일을 쌓아놓는 사람은 대다수니까요. 캠페인은 모수가 커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이런 캠페인이 계속 반복되나요? 여기에는 편리한 캠페인에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서지요. 남들과 공유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 이야기로 손해보는 이가 없고 정의를 구현한 듯한 느낌을 주고 모두가 윈윈. 아는 사람들은 그저 웃을 뿐이지만 굳이 나서서 이견을 말하지 않죠.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바쁘니까요. 좋은 일 하겠다는데 뭐. 하지만 더 중요한 배출런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정작 주요한 원인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한다면 그런 게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토킹 포인트. 그린워싱. 그린워싱?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활동.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죠. 어찌 보면 환경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에 대해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려는 선의의 활동인데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린워싱은 대중의 착한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현혹되면 워싱? 메일을 지우든 안 지우든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 이메일을 지운다는 것 같은 이해하기 쉬운 활동을 던져줌으로써 정의를 구현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러한 현상을 거쳐 시그널링이라고도 해요. 미덕 시그널링이란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의 도덕적 올바름을 보여주려고 두드러지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비꼬는 신조어예요. 아, 메일을 지우는 나는 좀 멋져. 미덕 뿜뿜. 뭐 이런 건가요? 하지만 그런 기분이라도 있어야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구현한 듯한 느낌에 취해 있는 동안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지니까요. 데이터 좀 지워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데이터 저장 행위 그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또 HDD나 SSD 등 비휘발성 스토리지는 데이터 액세스가 없을 때는 전기를 거의 안 쓰니까요. 하긴 컴퓨터 꺼놔도 데이터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걸 괜히 지우겠다고 뭔가 돌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기를 먹겠죠.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지우는 게 해가 된다고요?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1000개의 이메일을 삭제하면 약 5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30분 동안 노트북을 사용하면 고탄소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28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대요. 그거 부스러미로군요. 그런데 이메일 1000개에 5g? 개당 4g이라는 말에서 많이 내려갔네요. 어차피 사실 저런 수치는 실험에 의한 재현이 불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엄밀하다고 보기가 힘들죠. 모두 어림짐작 그냥 각자의 주장에 불과해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로군요. 중요한 건 이메일을 삭제함으로써 절약되는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은 다른 배출원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메일이 환경에 나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나름 증거가 될 만한 수치가 거론되던데요. 전 세계에서 이메일을 사용하는 인구 23억 명이 이메일 50개를 삭제하면 862만 5천 기가바이트의 공간이 절약되고요. 862만 5천 기가바이트의 공간은 2조 7,600만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이 에너지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670억 원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토킹 포인트. 착한 대중은 수치에 현혹되지만 팩트 체크를 하지는 않는다.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우선 23억 명이 수거해서 줄어든 용량이 겨우 8,625TB? 쇼핑몰에서 SSD나 HDD 검색해보면 요즘 다 테라바이트잖아요. 쿠팡에서 하루에만 각종 기기의 저장 공간이 저만큼 팔릴걸요? 근데 겨우 그만큼 줄였다고 무려 3,670억 원 절약? 돈 액수가 커지면 어차피 감이 없다고요. 게다가 2조 킬로와트씩? 사무용 PC를 200W라고 치고 이걸 8시간 계속 돌려도 하루에 1.6킬로와트씩? 그런데 갑자기 2조 킬로와트씩? 저는 너무나 큰 숫자. 어차피 감이 없다고요. 저 뉴스 사이트의 정보는 이렇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죠. 자극적인 꿀 정보는 퍼가야 맛이니까요. 1GB 저장하는데 32kW시라고 짤리 돌고 있는 걸로 보아 역산을 해보면 2억 7,600만 kW시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를 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이상하지 않아요? 1GB가 32kW시란 것도 많아 보이는데요. 1GB를 지우는 순간 32kW시가 절감된다는 건데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우리 집 홈서버는 수십 테라바이트가 달린 채 24시간 가동해도 한 달에 20kW씩?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집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냉각 설비도 육중하고 전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는 용량당 전기를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계산에 반영되어야겠죠? 계산에 고정비, 매몰 비용을 포함한 온갖 부대 비용까지 다 넣어버리면 단가는 올라가죠. 온갖 부대 비용을 다. 예컨대 500GB PC가 집에 있는 가정에 전기요금이 5만 원이 나왔다면 기가바이트당 월 유지비는 100원이라고 계산해 버릴 수 있죠? 냉장고와 에어컨이 전기는 더 많이 썼는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500GB짜리 PC에서 파일을 100GB나 지웠다고 해서 5만 원 내던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건 그렇네요. 그래도 하지만 만약 파일을 지워 100GB를 절약하면 PC 업그레이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23억 명이 동시에 노력하겠다는데 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또한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우선 메일을 지우는 일은 500GB에서 100GB 파일을 지우는 일만큼 의미 있는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긴 저도 하드디스크 용량 모자랄 때 동영상부터 지우지 메일을 지우고 있었던 것 같진 않네요. 우리가 메일 좀 지웠다고 데이터 센터가 사용자 할당량을 줄이면서까지 용량 배정을 다시 하진 않겠죠. 게다가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지웠다고 표식만 해놓죠. 이걸 소프트 딜리트라고 해요. 소프트 딜리트? 왜 그렇게 하죠? 그게 효율적이니까. 우리도 재활용 처리장에 정말 갖다 버리려면 힘이 들지만 포스트잇으로 버렸음이라고 딱지만 붙이는 건 쉽잖아요. 지웠다고 서로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심지어 SSD나 HDD 단위에서도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그냥 지웠다고 표식만 해두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가 되는 거로군요. 게다가 이미 데이터는 메일이 아니라도 폭증하고 있고 그걸 태영이 받아줄 만큼 저장 공간은 흔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하긴 정말 싸졌어요. 2TB SSD를 10만원 초반에 사는 세상이 올 줄은. 또 기업의 하드웨어 구매는 가정용 PC 조달하듯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주기적으로 용량이 늘어나요.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업자마다 대충 시간당 확장량이 있어요. 초당 10GB와 같은 식으로 용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저수지에 물 받는 것 같네요.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또 받아줄 기술이 있으니까요. 점점 더 폰카의 화질은 좋아지고 스크린의 화소수는 올라가고 문자로 끝낼 수 있는 일도 굳이 영상물로 만들어지는 시대잖아요.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로군요. 데이터가 폭증하는 것 같긴 해요. 인공지능형 학습 자료 모은다고 기업들 데이터 막 쌓아두던데요. 그런 새로운 수요와 공급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용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의 의지가 아닌 거로군요. 실제로 전기가 절약되는지 여부는 우리의 행동에 별로 달려 있지 않아요.
이메일 좀 삭제해도 이메일이 호스팅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이메일의 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용량으로 계속 실행되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하긴 우리도 파일 좀 지웠다고 더 작은 하드디스크로 갈아 끼우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위험한 일 하기 싫은 거로군요. 맞아요. 물리적 저장 공간의 할당량을 궁상맞게 조정하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서죠. 또한 고도화된 클라우드일수록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백업이나 아카이브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삭제를 해도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로군요. 500GB짜리 GPC에서 게임을 아무리 지워봤자 전기요금은 똑같은 건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게임을 못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확 줄 것 같은데요? 하하, 굿 아이디어. 맞아요. 중요한 건 게임처럼 PC를 뜨겁게 만드는 GPU를 가동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게임만 뭐라고 그래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도 있는데. 그건 그래요. 클라우드 업자들은 인공지능은 물론 암호화폐까지도 유치하려고 혈안이지요. 저수지는 커지고 있고 성장이 목마르니까요. 암호화폐를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확실히 낭비 같긴 하네요. 상황이 이 모양인데 겨우 문자로 된 이메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우는 일. 이메일 같은 글자 정보는 압축 효율이 뛰어나서 어차피 다루기 쉽고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정보지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국자로 소꿉 장난하는 것 같은 거랄까요? 차라리 유튜브 보지 않기 올리지 않기 캠페인을 하면 모를까요? 이 영상 유튜브에서 싫어하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거나 서버를 뜨겁게 만드는 일의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도 암호화폐도 소비자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소비자 앞에 드러나고 그걸 마음껏 해보기 위한 공간이 클라우드였으니까요. 세 번째 토킹 포인트. 개인의 개별적 노력과 행동보다 중요한 건 서버 설계와 운영 방식. 그런데 한국에서는 업자들도 메일 지우기 운동에 동참하던데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메일을 지우러 자기들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니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착한 이미지를 줄지 모른다고 희망할 수도 있고. 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넘어가 주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가장 희소한 자원인 우리들의 관심이 의미가 크지 않는 일에 그렇게 소진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나는 오늘 매일 100통을 지웠으니까 나무를 심은 셈이야. 하면서 만족하며 잠드는 거예요. 나도 정의 구현한 느낌 좀 갖고 잠들고 싶어요. 그런데 설마 정부가 엉터리 소리 하겠어요? 중앙정부는 물론 각종 산하단체, 지자체,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 캠페인을 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도 당시에 생활화가정용품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며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C 마크를 받았어요. 인증 제도도 신뢰하기 힘든데 캠페인쯤이야. 정부는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뭐가 되었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던데. 이처럼 개별적인 생활 방식 개선으로 접근하는 일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기후 변화의 책임을 소비자나 시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활동가들은 늘 지적해왔죠. 개인의 행동에 초점이 가면 기업이나 정부는 좀 숨을 돌리긴 하겠네요. 그린워싱의 위험한 점이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손쉬운 그린워싱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후 변화의 진짜 원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긴 할 것 같아요. 사실 PC에 바로 저장하는 것에 비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분명 엄청난 전기를 쓰는 비효율적 행위예요. 데이터를 전달하는데도 전기가 들어가니까요. 이런 클라우드가 덜 친환경적이로군요. 그런데 이 그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카톡에서 미디어를 공유하면 전기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이 무슨 신박한 주장인가요?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캠페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동력원을 친환경으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 에너지 비용을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서 멀게 짓게 한다거나 자연적인 냉각이 가능한 곳으로 규제하는 식으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소비자가 보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궤도가 아니라. 그런데 왜 IT를 온난화 주범처럼 여기저기서 다루죠? 아무래도 급성장중이니까요. 아직은 데이터 센터가 1에서 2% 내외의 탄소 발자국 수준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탄소 배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 아무래도 서방 세계와는 달리 재래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업자들은 제로 카본 선언하고 그러더라고요. 반면 우리 IT 기업들은 이에 비해서는 ESG 중에서 이가 점수가 약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세상은 좋아질까요? 여전히 비트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건 아톰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요. 진정으로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더 많이 온라인을 써야겠죠. 확인종이 우편물에 비교하면 이메일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일 테니까요. 오늘의 인사이트. 우리의 소중한 관심이 지역적인 사안에 소진될 때 웃는 것은 진짜 증범. 메일 정리 오전 내내 했는데 전부 다 무의미한 행동이었나요? 하지만 오래된 메일을 지움으로써 개운해지는 느낌은 얻을 수 있었잖아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좋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